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일단 조금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일본하고의 이 충돌, 긴장감들은 사실 지금은 이제 확산 과정인데요. 아직 마무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나름 좀 내성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올랐고요. 2090선 왔죠. 2100선을 좀 목전에 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좀 섰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미국도 조금 쉬는 분위기죠. 미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FMC 7월 FMC를 이제 조금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설왕설래하면서 기업 실적 주목하면서 다소 좀 관망세입니다. 예,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지금은 일본의 어떤 충돌을 오히려 이제 이용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 좀 관심이 좀 있고요. 바이오주가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늘 좀 해가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일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신호를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하고의 수출 무역 갈등 얘기가 계속해서 아직은 진행 중인데 어제는 이제 MLCC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내서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스토리들이고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합니까? 네. 일단 앞에서 앵커님께서 또 네.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시장에서는 또 내성이 좀 생겼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이제 먹거리들이 많이 없고 종합지수 자체는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MCC 관련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한일 간의 이런 경제 마찰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뭐 반도체 소재라던가 또는 그 와중에 뭐 중간중간 애국 테마주들도 있었지만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에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MCC 업종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내일 국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네. 우리가 한 2, 3년 정도는 길게 놓고 봐야 되지만 역시나 이것 또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가격 부담, 가격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실제로 이게 숫자, 즉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가 직접 추려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라던가 사막 콘덴서, 국내에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MLCC 업체들인데 뭐 실적에 대해서 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좋게 보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해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일 간의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 가격, 특히나 이제 낸드 플래시라던가 디램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서 MLCC까지도 만약에 건든다라고 하면요.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을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족한 내수, 삼성전기의 내수를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MLCC 관련주들도 반도체 소재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들이 늘어나면 MLCC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갔다 와서 얘기한 것이 촉발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MLCC를 만드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 자체는 MLCC가 이제 강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재에서 MLCC로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예.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뭐 바이오 심리가 요즘 계속 좋지 않았고요. 악재들이 끊이질 않아서 정말 매물도 아마 이제 좀 악성 매물도 있고 흘러내렸을 텐데 어제 좀 강하게 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薬품에 관한 법률, 첨생법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잘 모르겠으나 바이오가 조금 이제 바닥을 잡는 계기가 될까요?
물론 첨생법 같은 경우에 올해 네. 상반기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뭐 첨생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빅파마가 없는 이유가 국내에서 이제 빅파마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 그렇죠. 네네. 이 대형 제약사가 이렇게 탄생하지 못한 이유는 네. 이런 제약들이 좀 너무 많다. 규제 때문이다. 규제라던가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빅파마가 많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사건이 터졌었던 인보사 사태. 네. 그러니까 이 첨생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신속처리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1상을 거치고 2상, 3상까지 거쳐서 이것이 시판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임상 1상과 2상만 거치고 나서 이게 기존의 약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효능이 월등하게 뛰어난다라고 하면은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뒤로 밀어주고 미리 시판 그리고 조건부 허가를 좀 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첨생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마음 먹고 인보사 사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갖다부터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첨생법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뢰를 좀 많이 잃었죠. 제가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된 종목이고 신앙심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라던가 CMO 업체들을 제외하고서는 숫자 즉 매출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래 신약을 개발하고 그걸 임상 데이터를 중간중간 매일매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단순히 그냥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 이게 신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깨져버린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사건이 터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패닉셀링,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첨생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반드시 올라와 줘야지만이 코스닥이 좀 견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적인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기업들 얘기를 좀 하면요. JW홀딩스가 유럽에서 췌장암 조기 진단 키트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홀딩스가 상한가 갔고요. JW그룹도 강세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최근에 이제 신뢰나 문제가 됐던 건 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기대감이 유한양행이나 예. 혹은 한미약품도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한미약품이나 JW 이럴 텐데요. JW는 어떻게 보세요? 네. JW홀딩스 일단 췌장암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의사들, 네. 목표들 이건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들 그리고 의학계에서 상당히 좀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네. 질병이고 가면 갈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암을 정복하는 생존 확률을 높여가는 추세인데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실제로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진단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그 기술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JW홀딩스가 한 발짝 좀 내딛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 자체가 이런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특허를 얻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높은 시장 가치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JW 그룹들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 보면요 신약을 정말 임상 3상 들어가서 항암제를 만들다던가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크고 작지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매물들이 악성 매물이 돼서 수년 동안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 키트와 관련된 이슈로 단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하더라도 이 매물을 좀 돌파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JW홀딩스를 투자하신다 또는 JW그룹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뭐 3년, 5년 뒤에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허 등록은 이 홀딩스에서 지주사에서 한 건가요? 중해제약보다도 홀딩스가 어제 더 강했던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JW홀딩스가 네네. 어제 상한가에 안착해서 네네. 마감을 했고 예. 뭐 그 JW 신약이라든가 뭐 상한가까지는 안착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지주사 쪽에서의 뭐 특허 그리고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강하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뭔가 좀 성과가 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에 간 건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것 같아요. 신약이 이제 물론 신뢰 문제도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굉장히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비중 자체를 조금 적게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한 종목으로 그냥 쏟아 넣다 보면 무리가 좀 갈 수 있는 거죠. 현대약품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복합제 개발 관련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 받았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제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네.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현대약품이 어제 나왔던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었냐?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실행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만으로 임상 3상이 잘 되겠구나. 우리가 중간 과정도 보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초부터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만 임상 3상에 승인을 받은 기업이 443건입니다. 네. 그만큼 임상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임상 3상에서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정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약품의 중간 과정도 보지도 않고 임상 3상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오늘 조금 해봤고요. 셀트리온도 좀 얘기가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신약이나 이런 게 가시화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너무 좀 흘러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 가장 더 주목인데 실적이 뭐 별로도 좋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나마 예.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측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좀 주목을 한다면서요. 그런 투자 의견도 올라가고요. 그런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온 기업들이 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LG디스플레이라던가 현대위아 대부분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상당 부분 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뭐 신뢰가 가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에 대한 목표가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낮춰서 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신뢰가 안 간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증권사에서는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셀에 대한 의견을 쉽게 줄 수는 없습니다. 거의 바이라던가 또는 목표가 유지 또는 상향에 대한 의견을 거의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무작정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두 종목 정도 고른다라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와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2018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계절주기 때문에 지금 여름과 관련된 여름 테마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해 연말쯤에 또는 내년 1분기쯤에 수익을 좀 내고 청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시점에서 투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거의 뭐 하루 이틀 빼놓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우리가 기관의 매수세에 좀 동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다수 나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바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OLED에 대한 수요는 충분합니다만은 LCD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좀 어렵다는 부분들인데 점차 LCD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OLE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두 종목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적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봤고요.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또 올라가기는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또 뭐 하방 리스크도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전략 좀 주세요. 일단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번 한일 간의 이슈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IT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테마로도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버텨주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가장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4번 정도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었던 삼성전자의 47,5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일 간의 이슈 가운데서 가장 웃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이 경제 이런 마찰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가격 올라갔고 그러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대표 이제 기술주들이나 IT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받을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베 총리에 대한 그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액션으로 봐야 될 것이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당장 뭐 무너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주목을 해보되 지금 당장은 뭐 주식을 당장 팔던가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좀 세일을 하고 있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을 찾아 나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시그널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